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시 청소년 재단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표 이사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청소년 재단 대표이사 이재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업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김태진 실장입니다. 무봉산 수로는 문현우 원장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곽지숙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북부, 서부, 팽성 청소년 문화집 관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현안, 3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26년 예산 규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금년도에 115억 1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년도 예산 106억 8,200만 원 대비 약 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희망도시 평택을 실현하고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 평택시 청소년 재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4대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금년도 지난해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청소년 권익 강화 및 참여 역량 내실화입니다. 청소년의 권리 인식과 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권리 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평택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주도의 정책 제안과 교류 활동을 통한 실질적 참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평택시 청소년 정책 토론회 운영, 수능 후 비전 콘서트, 평택경찰서와 연계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구축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AI, 안보, 다문화 청소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천안함 영혼과 함께하는 1박 2일 청소년 해군 캠페인을 운영하고 지역 대학, 기관 연계를 통한 AI 활용 기반을 마련해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등 위험 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한글 및 학습 지원 멘토링과 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확대 운영입니다. 또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청소년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과 실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교내 학생회와 공동으로 또래 중심 예방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고 등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현장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 체계 확립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온라인 도박, 마약, 흡연 등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온라인 안전 교육과 청소년 스트레스,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소관입니다. 청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입니다. 청소년의 도전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체험을 통해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수련 활동을 운영하고 자연 속
디지털 기반 활동을 운영을 해서 청소년의 미래 역량과 신체 건강이 강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 건강 성장 지원 기획 활동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특성 기반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숲속 수영장과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수련원을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활용해서 공공시설로서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청소년 자율 참여 활동 활성화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년 디지털 문화의 장으로서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하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 형성을 함께 지원하며 청소년 주도 활동 강화를 위해 한미 청소년 교육 캠프, 청소년 문화거리 콘서트, 열축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택형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돕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역량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체육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디지털과 진로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농구와 풋살 대회 등 참여형 체육 활동을 확대하여 문화 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청소년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관내 인적 자원을 활용해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 진입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 운영 강화,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질적 향상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방과 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체험 역량과 자기주도 역량 강화, 대상별 간담회, 지원 협의회 등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지원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서부청소년센터 소관입니다. 2026년도 금년도에 서부청소년센터 개관을 앞두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건립비 233억 원, 규모는 지하 1층, 지하 4층에 1,513평이 되겠습니다. 3월 말에 개관 예정인데 집기, 품목, 비품 구입 등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개관 후에는 진로 체험존 중심의 성장 영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부권역 청소년의 참여형 문화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자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소관 청소년의 성장을 이끄는 체험 중심 활동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년 체험과 참여 활동 활성화, 청소년 디지털 환경 역량 강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 소관입니다. 청소년의 자율, 창의 성장 공간 조성입니다. 추진계입니다. 청소년의 자율적 자치 조직과 동아리 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평일 운영 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해서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이네. 올해 그 실적을 보니까 25년 여기 9페이지였나요? 9페이지였죠. 청소년 시설 그 이용 활성화 성과 해가지고 보면 25년 이용 인원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좀 줄은 거로 나오는데 조금 조금 줄었죠. 줄었습니다. 예. 무슨 이유인지 사유를 일단은 좀 파악을 하셨나요? 청소년 문화센터 옆에 있는 체육관 거기에 그 에어컨 공사가 있어서 네. 조금 시설을 좀 못한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청북의 자유공간을 우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지난 3월에 자유공간이 평택대학교로 위탁이 이관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줄었고요. 네.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또 새로 위탁받는 데가 있죠, 두 군데. 그렇습니다. 신장이동 공부방하고 신장이동 공부방은 네. 아직 저희하고 이제 얘기가 아직 없었고요. 올해 위탁 이 위탁받을 것이 용의동의 쉼터, 네, 쉼터. 그리고 서부 청소년센터의 성문화센터 이렇게 두 군데. 그러니까 이제 예정이 돼 있다. 예정인 게 예정이 지금 됐습니다. 3월 말까지 예, 위탁이 끝나고 그렇습니다. 민간- 예. 민간에 아마 끝나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서정문화의 집하고 서정문화의 집은 뭐 아직까지 준비하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3월 말부로 지금 예. 이제 우리 동의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네. 3월 말부로 네. 저기 그 민간에서 하던 거를 예.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겠다. 예. 서정문집하고 그다음에 신장이동 공부방하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3월 말까지만 민간에서 하고 이제 청소년재단에서 이제 위탁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관리하는 좀 시설이 좀 늘어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재단이 그런 쪽에 계속 그 관리를 해왔으니까 네. 노하우가 있으실 거고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뭐 이제 해마다 하는 건데 수속 수영장하고 눈썰 매장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수석 수영장은 작년에 그 14,570명 정도가 이용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그 눈썰 매장은 33,500명으로 수련원 생기고 최고의 최대 인원이었죠. 이용이 올해 보니까 올해 지금 이게 보고에 업무 보고에 그 목표 인원 수나 이런 걸 기간 같은 걸 보니까 좀 줄었더라고요. 썰매장 같은 경우 한 25,000명. 저희가 당초에 12월 24일 날 개장을 목표로 매년 그랬는데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날씨 때문에요. 개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연이 돼서 지연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줄어들고. 영하로 내려가질 않아서 제설 작업을 하면 제설이 이제 눈을 치우는 것도 제설이지만 눈을 뿌리는 것도 제설이라고 하거든요. 네. 만들지. 그래서 뿌리면 녹고해서 개장을 못했어요. 그 올해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그죠 지난해 말 예, 25년도 연말에 네. 그래서 좀 인원이 많이 줄고 그 개장 일자도 좀 줄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일주일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 청소년 정책 토론회 저번에 한번 그 평택대에서 한번 했었죠. 예, 거기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그 청소년들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예. 그 거기서 채택된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좀 그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좀 거기서 반영되는 사태가 채택된 있습니까? 정책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로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날짜상으로는 또한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네. 예. 그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체크 한번. 결과 나오면 별도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뭐 이제 10페이지 보니까 청소년재단 시설별 에너지 관리 해가지고 전년 대비 에너지가 한 2% 저감됐다고 하는데 이 어떤
어떤 뭐를 해가지고 이게 좀 저감이 된 겁니까? 절감이 된 겁니까? 저희가 어떤 그동안은 노력을 해서? 예, 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ESG 경영 일환으로 지금 현재 시설별 에너지 관리를 그냥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이제 통합 관리를 안 하고 네. 이제 어떤 기준점이 없이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기준점을 마련해서 ESG 경영에 좀 부합할 수 있게끔 이제 관리 항목별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실천되는 거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좀씩 이제 효과가 보이고 있고요. 네. 금년에는 더 많이 이제 좀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시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 절감이 되고 그런다면은 이거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또 우리 시에도. 예. 우리 그 경영기획실에서 그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배려 대상 청소년들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금년에는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네. 이제 그 다문화 청소년들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좀 그 범위 내에서 좀 벗어나는 좀 청소년들이 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사업 계획을 잡을 때 다문화 청소년들 중에서도 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좀 회기를 늘려서 중도 입국. 예, 그렇습니다. 중도 입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그 이주 배경 청소년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건데 이제 해외에서 이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부모가 귀화를 하든지 이제 국내에서 재혼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 10년 동안 한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예, 인원이 네. 그래서 한 2만여 명 정도가 된다고 2만여 명이요?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보면은 언어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한국에 와서도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응이 힘들지만 언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번에 좀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거에 대한 좀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더 해봐야겠지만 140여 명 정도 될 140여 것으로 명.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문화 청소년들을 이제 어디로 모아서 이렇게 그런 교육을 합니까? 프로그램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저희 대학? 대학이 아니라 저희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네. 예, 이런 데를 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이라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도 좀 연계를 해서 네. 좀 자원을 좀 발굴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월 2회 정도 하신다고 지금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예, 예정으로는 월 예정으로. 2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문화 청소년들 언어가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학교를 또 가야 되고 하니까 그 언어가 안 되니까 뭐 수업도 안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부터 이제 신규로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예, 좀 작년에는 그냥 캠페인 위주로만 저희가 활동을 했던 거를 네. 이제 금년도에는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좀 거기에서 이제 예방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이제 인식 개선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방 대책이 도출될 수 있는 결과물을 좀 창출하고자 이제 좀 작년과는 다른 좀 이렇게 방법으로. 예, 구분을 좀 져서 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계획을 지금 이 준비했습니다. 일단 그 관내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서 지금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집을 좀 희망하는 학교들을 좀 모집을 하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그 등교 시간이라든지 학교 시간 위주로 캠페인을 하되 이제 설문조사도 이제 온라인,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 지도사들이 직접 나가서 방문을 해서 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경찰서 또 지역 사회랑 좀 연계가 돼서 이 커뮤니티가 좀 잘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 등하교 시간에 캠페인하고 이런 홍보하는 그런 좀 설문조사하고 그런 예, 거.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로 따른 교육은 할 예방 수가 교육도 좀 같이 병행을 하려고 병행을 합니다. 예, 그 결과물이 좀 도출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좀 실행을 좀 바로 이어서 진행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5년도에 그 실태 조사를 한번 했었죠. 그 마약류 인식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신위기 청소년 그 환경 인식 실태 조사를 좀 내부에서 하셨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마약 중독이라든가 도박 그다음에 그런 디지털 성범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심각한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실태 조사를 했고 이 이후에 어떤 대책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그거와 연관해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안전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 체계 확립이라고 해서 그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제 금년에는 이제 권역별로 좀 이제 좀 세분화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 학생들을 좀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그냥 일단 캠페인 말씀드린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이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서 예방 활동을 같이 좀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도박이라든지 마약 관련,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들이랑 대화만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를 많이 인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학교를 방문해서 뭐 예방 교육도 하시고 뭐 그럴 계획이 예 캠페인과 함께 그 캠페인과 교육도 함께. 같이 병행할 연계해서 계획입니다. 이게 좀 학교 쪽하고도 협의가 좀 잘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또 뭐랄까 이 또 안 좋아하는 그런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봐야죠. 전체 학교는 좀 대상이 어려울 것 같긴 해서요. 권역별로 한 2개 교씩은 일단 금년에는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서 확대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실이 그전에는 그냥 전체적인 경영 관리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사업들이 좀 몇 가지가 계속 신규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렇죠? 이제 정책기획팀에서 이제 신규 사업이라든지 정책 개발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경영 지원 외에도 이제 정책 개발에도 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여간 그 청소년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두셔가지고 학교 쪽하고 또뭐 교육지원청, 경찰서 뭐 이게 지역에 또 계속 연계를 해서 좀 계속 좀 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무봉산 청소년 그 사회적 배려 청소년 사업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17페이지죠. 찾아가는 수련 활동도 하고 이게 계속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예, 그 사회적 배력 청소년 사업은 동심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 분교를 첫 대상으로 하고요. 분교야. 예, 예. 지금 평택에도 아직까지 분교들이 있어서요. 네, 네. 그쪽 분교 학생들은 그 수련원을 찾아올 수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찾아오지 못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네.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가족센터와 연계해서 그 다문화 청소년들 사업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초등학교가 체험활동 사고 이후에 수련원을 찾아오는 비율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북부 권역 중심으로 저희가 좀 초기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위주로 사회배려 학교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 수련 활동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규모 학교도 관내 분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들 찾아가서 수련 활동을 하신다. 예. 이제 몇 회 정도 진행했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 작년에는 그 동심이라 그래서 한 5, 6회기로 해서 수련원을 많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찾아갔고요. 초등학교도 5개교 정도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가 좀 지원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 사회적 배려 청소년 그다음에 취약계층 자녀들 뭐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인원이
그거에 해당되는지 청소년들 그런 거는 파악이 안 예, 정확한 데이터는 그게 어디 교육청소년과든 어디선 그런 데이터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런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협의해서 그게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좀 갖고 있겠네요. 그러면 협의해서 그런 좀 인원들을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을 그럼 아무튼 검토 한번 해보시죠. 예. 그 청소년 문화센터의 디지털 진로 교육을 통한 미래사회 역량 강화 20페이지 보면 사회적 배려 청소년 대상 진로 체험 프로그램 이건 이제 해마다 했던 거죠. 그 무슨 그 여러 가지 그 진로 체험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코딩 프로그램, 미래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게 계속했던 사업들인 거죠? 네,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 좀 확인이 되나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가 어떻습니까? 이런 쪽에 좀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좀 확대를 하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사회적 배려 대상 저희도 이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올해도 한 6개 분야 25개 프로그램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뭐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수요는 늘 항상 많이 있어서 많은 수요가 많아서 보통은 이제 학교에 있는 배려 대상 청소년들 느린 학습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 해마다 말씀드린 건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이제 발굴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좀 유관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 지금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실적 몇 명 정도 발굴해서 학업에 복귀한 친구가 이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25년도에는 이제 발생 인원이 716명으로 나와 있고요. 네. 우리 문화센터하고 연계된 인원이 249명. 그 중에서 성과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효과를 본 그 인원이 150명에서 한 60% 성과를 봤는데 네. 학교로 복귀했거나 이런 인원이 109명이 되겠고 취업이라든가 35명, 그다음에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했다든가 해서 109명 그러니까 150명의 성과를 봤습니다. 60% 정도. 그 검정고시도 진학하고 그런 예, 학업 복귀라는 그게 의미의 그거 포함돼요? 검정고시도 학업 복귀?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우리 북부 쪽에 이제 대안학교가 지금 그게 지금 중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4월하고 8월 두 번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중단이 되면 거기에 있던 그 청소년들이 아마 청소년 재단 쪽에 청소년 문화센터에 예. 그쪽에 참여해서 그 나머지 그 검정고시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거 협의하겠습니다. 예, 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서 지금 거리가 멀어가지고 북부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그렇죠. 그런 한계가 좀 있죠.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협의해 예, 그 주시고. 부분은 제가 챙겨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요 지금 그 학교 밖 청소년들 이제 발굴하고 하는 것들 지역 유관 기관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잘 좀 해주시고 여기다 좀 표기 좀 해주세요. 그 전에는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표기해 줬었는데 이번 책자에는 그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표기해 주시면 예. 그리고 이 서부 청소년 센터
여기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 지금 이 규모가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규모가 한 1,500평, 예, 1,500평 되는데. 13평이고요. 네,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가 한 3,000평 됩니다. 3,000평 돼요. 예, 그 체육관 규모의- 포함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체육관 빼고 문화센터만. 문화센터만. 그 규모의 한 반 반 정도 정도, 되는 예. 거네요. 정말 서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이번에 그렇죠. 들어간 지하 1층, 지상 4층. 지금 우리 이 북부 쪽에도 청소년 시설 지금 이제 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 때문에 지금 시작을 못 했는데 꼭 필요한 시설 같은데 서부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너무 정말 서부 지역 청소년한테. 청소년들에게는 아마 이 청소년 문화 활동 관련해서는 큰 혜택이 아마 네. 들어가게끔 하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여기다도 그런 거 좀 표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청소년 예, 서부 일단 청소년센터 다 안에 일단 1층에는 청소년 슈카페랑 슈카페. 그다음에 게임할 수 있는 공간, 노래방 이렇게 들어가고요. 슈카페가 글로 들어가고. 그리고 2층에는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송, 미디어실, 요리 제빵실, 컴퓨터실, 뷰티 아트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3층에는 그 청소년들 배울 수 있는 강좌실이 들어가고요. 강조실. 그리고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4층에는 음악실, 무용실, 소강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도 글로 들어가지 않나요? 저희가 들어갑니다. 안중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명칭이 네. 이제는 없어지고요. 네. 서부 청소년 없어지고, 센터로의 기능이 그래서 여기에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이 빠져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조직의 직급상 4급이 문화의 집 관장인데 네. 서부 청소년 센터에는 3급으로 보직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센터장 예. 겸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3월 30일, 3월 말 정도 유관 개관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예. 우리 뭐 의원님들께 다 네.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잘 개소가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쭉 봤는데 좀 아까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자료가 조금 질의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다 질의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질의하면 저희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타 부서에 비해서 자료가 굉장히 조금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26년도 업무 보고를 하시는 건데 올해 국가정책 사업에서 변화된 거에 있어서 공모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들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일단 의원님 저희가 올해는 좀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그 말씀하신 국가 정책이나 이제 평택 시책에 맞춰서라도 이제 공모 사업을 좀 많이 하자라는 지금 의견을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몇 가지 아마 지금 제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공모를 지금 준비 중이거나 공모를 지금 이제 시행한 부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 보통 2월에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3월에 선정이 되고 예산 편성이 4월부터 이루어지는데 지금 몇 개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많지 않지 않아요? 공모 사업이? 국가 정책이 이번에 변화된 게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오고 갔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청소년들이 지금 니즈 조사를 좀 해봤을 때는 이제 그 국제 교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 그건 국가 정책으로 이번에 예. 바뀐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모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논의는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논의에 있어서 국제교류재단하고도 업무 협약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일 요번에 이제 많이 그 국가 정책으로 바뀐 것 중에서 하나가 뭐 은둔 고립은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 제일 그 청소년 참여 활성화도 있었지만 자립 수당이나 아니면은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확대가 됐어요, 예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도 선제적으로 많이 그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립수당이 이번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쵸? 청소년 자립수당에 대해서 수당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 본 의원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과연 이거를 바뀐 걸 알고 계시는 건가라는 싶은 생각도 들어요. 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올해 이제 그 뭐 여성가족부나 아니면은 그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에 대한 그 공모 사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공모 사업 건수가 많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해도 우리 시가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꼭 필요한 것들은 2027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지금 하셔야지만 그때 공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많이 바뀐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일 많이 바뀐 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청소년 그 재단이나 아니면은 청소년 교육이나 자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착기에 왔어요. 안착기에 오니까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자립이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올해 2026년, 2027년, 2028년은 청소년 자립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던 은둔이나 뭐 고립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들이나 많은 국가 정책이 그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택이 청소년 인구수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했고 그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셔서 그 정신 그 병동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받아봤는데 이틀에 한 명꼴로 정신 응급병상이 요하는 부분들이 이틀에 한 명씩 입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평택시에서 11월부터 1월까지 했을 때. 그런데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청소년 재단에서 프로그램들이나 역량 강화나 아니면은 아이들하고 접근했을 때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녹여낼 건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자료에는 저희가 이렇게 제가 찾아봐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더 질의가 많이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가장 역점적인 거는 청소년 재단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준비 못한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그 신위기라고 해서 뭐 지난번에 마약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은둔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게 요즘에 또 자살 충동 제가 아까 말씀을 뭐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공모 사업 우리 시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모 사업을 따오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바로 업무부 끝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참여했습니다. 준비하셔야지만 예, 2월 말일까지 거의 공모 사업들이 마감이에요. 아주- 여러분도 공모 사업들 하시잖아요. 예, 예. 위탁 사업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그거를 하는 이유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또 배워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무진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 아까 최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면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에서 이해 폭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국제교류라고 조금 넓게 폭을 잡고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기관 간의 업무 협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13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구축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 추진 계획에 보면 요즘 굉장히 청소년들 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딥페이크가 있어요. 딥페이크가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 등 AI 관련된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예, 그게 저희가 이제 평택형 청소년 예. 디지털 안전 콘텐츠 구축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그 청소년 안전 가이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웹을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 방식을 또 역시 같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AI를 통한 기술 활용보다는 AI를 통한 그 기술 활용 자체보다는 그 청소년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중심 컨텐츠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AI가 이제 많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좀 그 위험한 단계까지 도전을 하고 노출된 있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방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접근을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그 유력한 대학이라든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랑 좀 논의를 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인한 딥테이크로 인한 그 청소년들이 피해 성향들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부모님들이나 본인 자신이 감추고 있어요. 감추고 있는데 이걸 감출 일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지금 이 교육을 예방만 시킬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사회에 발생했을 때 차후 어떤 권리 보호나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 또한 시켜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년 재단에서도 이런 쪽에 더 중점적인 역할을 두었으면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예. 저희가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좀 촘촘하게 연계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미래 역량 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추진 계획에 보면 수련 활동 프로그램 16종 개별 국가 인증 취득 추진이라고 했어요. 이게 16종이라는 게 뭐죠?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인증 수련 활동을 1박 2일이면 1박 2일, 2박 3일이면 2박 3일 고정된 인증 활동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올해는 16개 프로그램을 개별 인증을 다 받아서 예. 학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그 수련 활동을 진행하고자 신규로 16개 개별 인증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6종이라고 하니까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저희 그 16종이 과연 뭘까?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리 학습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못하고 와서 오늘 그 질의 시간에 여쭤보는데 구체적인 뭐는 좀 약간 설명이 보충 설명이 좀 여기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에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인증 취득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추진해가지고 어떻게 사업 성과를 얻어냈고 국가 인증을 취득한 청소년들이 어디 취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 사례가 있나요? 여기에 국가 인증 취득 추진을 한다고 그랬어요. 프로그램 이게 무슨 획득 추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추진 16페이지에 그 이제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이제 예.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 단계를 국가 인증 취득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거를 이제 수련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서 예. 아까 이게 이제 수련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일형이냐 아니면 이제 어떤 형태에 대해서 그 이제 프로그램의 그 종류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은 이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게 자격 취득이나 뭐 이런 걸 좀 받아서 자격증 취득하는데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추진하는 사항인 줄 알았어요. 아,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은 자격증 예. 취득이겠지만 시설에서는 어떻게 예. 보면 시설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소년 성장을 이끄는 체험 중심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뭐 3,1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참여 및 체험이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지원한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회적 우리 그 배려 대상자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 그 관련 법령 지침에 따라서 어떤 대상들을 얘기할까요? 의원님 저희가 작년에는 네.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네. 금년에는 이제 그 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 저희들이 법령 지침에 따라 보면 그 경제적 취약계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적 소외계층도 이게 사회적 배려 대상이더라고요. 특수상황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 장애 청소년 뭐 이런 분들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고 지역적 소외계층이 또 있어요. 도시벽지나 농어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도 사회적 배려 그 청소년 속에 속하더라고요. 이분들의 자존감 향상이라든가 사회성 발달, 진로 탐색을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그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청소년 재단이 이런 사회적 배려 청소년 지원에 그 큰 성과를 거뒀으면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재형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거 신장동에 있는 예담학교라는 학교 밖 청소년 이게 좀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운영 관계상인가 뭔지 하여튼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재단하고 또 우리 다 같이 평택 시민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걸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처했을 때 강사나 뭐 이런 지원도 제가 그 8대 때 이렇게 해서 거기 지원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려워서 각 지역의 사회봉체 단체, 로타리, 뭐 봉사단체와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잠깐만 이렇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더 활성화돼서 할 수 있는 그 사회적 배려 이것도 우리 청소년 재단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거기도 한번 더 기울이고 신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그 미션 마냥 우리 청소년 재단 미션 마냥 그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키우는 희망의 도시 평택 실현하는 우리 청소년 재단이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는 동안에 이제 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 보고서에 뭐 미진한 내용이라든가 또 공모사업의 선정을 예. 노력해달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지적해 주신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 네, 주셨는데 그렇죠. 예. 업무 보고 마치는 대로 바로 돌아가서 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저희 재단에서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대표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교육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